김홍장 당진시장이 현대제철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서산시와 진행 중인 각종 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서는 과열 경쟁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홍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머드 축제를 앞둔 보령시가 중국 SNS 스타인 왕홍을 초청해 관광 명소 등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7월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전국 최초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리포 등 충남도 내 해수욕장의 수질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도 2주에 한 번 이상 수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부터 부곡공단 집안 침하 문제까지 최근 당진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리 책임 문제를 떠나 당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며 이와 별개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 시설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문제는 명쾌하게 현대제철이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자구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진행 중인 각종 기관 유치 경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놓고 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활발한 상황. 김 시장은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돼선 안 된다면서도 에너지센터 등 기관 유치를 위해 당진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부해양경찰청과 에너지센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연수원은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정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서로 윈윈하고 부곡공단 집안 침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문제점이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오염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일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나타나면 별도로 또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답보 상태에 들어선 인구 문제는 성문 국가산단과 외국인 투자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면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자체의 홍보 전략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머드 축제를 앞두고 있는 보령시가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 SNS 스타 왕홍을 초청해 지역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SNS 방송에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취재 한범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왕홍으로 활동하며 5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루시와 쿤쿤.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채팅창이 분주해집니다. 시청자 수는 5분 정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섭니다. 보령시의 초청으로 지역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1박 2일 동안 소개하는 생방송 현장입니다. 我觉得就是说这个第一次过来做直播，觉得宝宁这个地方挺好的，然后尤其是昨天你体验的那个滑翔伞，对，然后也特别新鲜。 중국인 관광객 하면 단체로 움직이는 유커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유여행객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겨냥한 흥미로운 체험이 이어집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덜 알려진 보령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我觉得大家就是还蛮有兴趣的，因为就是一提起韩国，就很多中国的网友是不是很了解保宁市的。然后我觉得我们这次直播挺有意义的，就是可以让更多人去了解这个城市，然后他们问题也还蛮多的，我看你那边也是。对，就是大家想了解的更全面一点，然后也有出行的计划吧。对。 최종 방문자 수는 765만 명 정도. 왕홍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지자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왕홍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왕홍들의 위치는 광고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왕홍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나와 유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구매를 하거나 그들이 간 곳을 가보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매년 수많은 외국인이 찾는 머드 축제를 열고 있는 보령시도 이번에 처음으로 왕홍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2022년 해양 머드 박람회 개최 등을 앞두고 중국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SNS 생중계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령은 세계 속의 축제 도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봐서 이번에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그 축제에도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홍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홍보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부터 드론과 전동 킥보드까지 웬만한 전자제품은 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데요. 덩달아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충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킥보드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겁니다. 폭발 사고를 재현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초 만에 손 쓸 새도 없이 사방에 불똥을 튀며 폭발했습니다. 충전 완료가 됐는데도 배터리에 계속 고압의 전류가 흐르다 발열된 겁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전이 다 됐는데도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두면 이처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불이 잘 옮겨 붙는 물질 위에서 충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하며 주위에 사람이 상시 있어야 하고 주변에는 가해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뜨겁고 부풀어 오른다면 즉시 충전기를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달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18만 5천여 명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승차 시 단말 장치에 대면 횟수 제한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종합터미널에서는 1일 충남형 교통카드 사용 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철이 다니는 서울과 대도시 어르신들은 전철이 무료인데 우리 충남의 어르신들은 전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어르신과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버스비를 무료로 하면서 마음 놓고 다니시면 몸도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건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차량의 뒤쪽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 얼마 못 가 길 옆에 쌓인 돌담에 부딪힌 후 전복되고 맙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단독 사고인데요.
후진 운전은 정면 운전을 할 때보다 보여지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개를 움직이며 속도를 낮춰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당진의 한 도로.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블랙박스 차량도 속도를 줄이다 멈춰서는데요. 멈춰서자마자 후방에서 충격이 전해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인데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운전해야 하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1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진행 방향으로 자전거가 한 대 보입니다. 길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르는데요. 운전자가 급히 차로를 변경해보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교통수단입니다. 우측 통행, 야간 안전등 사용, 회전 시 수신호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을 꼭 지켜야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 대산산단에 위치한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축소, 중동 정세 불안 등 각종 악재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대형 업체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8%, 롯데케미칼은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한화토탈은 15%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은 같은 기간 매출액도 각각 10%와 3%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애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계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강화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의 영업 기밀과도 같은 화학물질 성분 정보가 공개되고 각종 진단, 평가, 서류 제출 등과 관련 업무가 급격히 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석유화학 경기 하락으로 서산과 대산 등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 연결돼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특성상 실적 악화가 많은 주변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회사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태안군에 고속도로 건설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태안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철도마저 없는 지역은 태안과 경남, 의령 2곳뿐입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군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 고속도로 건설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성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안군은 그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태안의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과 기업도시 개발은 물론 서산 웰빙 특구 활성화와 서산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까지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말리포 등 충남도 내 해수욕장 33곳의 수질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까지 해수욕장 개장 전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장구균과 대장균 수치가 허용 기준치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태안 만리포와 당진 외목마을 등 도내 4개 시군의 해수욕장 33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 중에도 2주마다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19개 유망기업이 충남 6개 시군에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충남도와 당진, 예산, 태안, 청양 등 6개 시장 군수와 19개 기업 대표는 1일 합동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들은 도내 5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전해 730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생산액 변화 4천억 원, 부가가치 변화 96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충남도 의장이 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11대 의회는 그동안 8차례 임시회를 열어 331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178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습니다. 유 의장은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을 직접 발굴해 집행부에 제시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일선 시군의 반발로 무산된 행정사무감사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한 주민이 높이 12m 나무에 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쯤 당진시 정미면 봉화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이모 씨가 나무에 장비가 걸려 내려오지 못하자 직접 신고했으며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양문화원 앞 십자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가 지난 28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주민 33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1%, 반대 69%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이날 주민총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 검토 후 실행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읍 주민자치회가 29일 첫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5세 이상 주민 2%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승인하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날 총회에선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동네 이야기 벽화 그리기, 승강장 미화 사업, 걷고 싶은 구진 뒤안길 만들기 등 5건의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내포 신도시에 설치된 포토존입니다. 중앙빌딩과 로얄프라자 건물 사이 보행자 전용 도로에 세워진 조형물인데요. 홍성군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내포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추억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폭염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청양이 17도, 태안과 예산 18도, 홍성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7도, 당진과 서산, 홍성, 청양이 28도, 예산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뤄둔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 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지수가 높습니다.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